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나 오늘 화장 어때? 이쁘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성의 있게 대답 좀 해봐. 나 인플루언서라니까? 그치. 상태가 잘 됐네. 제 친구의 꿈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친구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는데 잘 나온 사진에 목숨을 거는 타입이에요. 주문하신 디저트 나왔습니다. 대박, 맛있겠다. 빨리 먹어서 없애자. 잠깐, 다들 동작 그만. 멈춰.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어야 되거든. 움직이지 마. SNS용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옆에 있다 보면 잘 나온 사진 몇 장 얻을 수 있으니 좋긴 하지만, 나 여기 자연광에서 사진 좀. 지금 이 각도로. 여기서도 찍어줘. 여기서도. 너무 예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귀찮은 건 사실입니다. 인스타 유행템이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사고 사진 한 장 찍고 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끔 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제 본 길고양이 너무 귀여워. 길고양이 더러워. 너 인스타 피드가 그게 뭐냐? 촌스럽게. 내 인스타가 왜? 감성이 하나도 없잖아. 죄다 먹는 사진밖에 없네. 내 피드 반만 닮아봐. 응? 나도 네가 본 고양이 사진 올려야지. 너 좀 전에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 왜?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보정이 너무 심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팔로워드 몇천 명대거든? 곧 광고 들어올지도 몰라. 그 정도야? 다들 내가 쓰는 게 뭐냐고 DM 엄청 오길래 무물도 할 거야 곧. 언니, 너무 예뻐요. 오늘 입은 가디건 어디 거예요? 아니, 쌍꺼하신 거예요? 우와, 팔로워 엄청 많다. 이제 팔로워도 많으니까 쟤도 사진에 덜 집착하겠지? 그런데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친구는 점점 재수가 없어졌습니다. 너 눈 진짜 작다. 뭐? 아니, 귀엽다구. 나 이 사진 잘 나왔지? 이거 올릴까? 이건 네 얼굴이 아닌데? 뭐래, 완전 내 얼굴인데. 암튼 매번 답장하는 것도 지친다. 예쁘니까 피곤하네. 거울을 안 보나? 이번 주에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건 아니졌지? 맞다. 근데 나 안 가려고. 솔직히 너랑 다니는 것 좀 나랑 감성이 안 맞아서. 나 인스타 업데이트해야 돼서 주말에 혼자 카페 투어 하려고. 감성이 안 맞는다고? 아무래도 그렇잖아. 넌 그냥 일반인이고 나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마라탕 이런 거 말고 핫한 카페 가야 돼. 지금까지 사진 찍어주느라 고생했어. 아니, 제가 무슨 사진 찍어주는 노예인가요? 친구는 머릿속에 인스타밖에 없는지 저를 인스타 피드 채우는 도구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 유튜브 같은 건 안 해? 응? 유튜브? 너 팔로워도 많고 실물 파니까 유튜브 하면 진짜 대박 날 듯? 인스타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넘어가는 건 어때? 저는 한 달 동안 친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 말에 자신감을 얻은 건지 라방을 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찐블리예요. 블리님들이 라방 켜달라고 하셔서 켜봐요. 와이파이가 느려서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라방 켤게요. 안녕. 실물 논란이 생긴 친구는 결국 무보정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눈만 나온 사진으로요. 저 진짜 보정 많이 안 해요. 라이브에선 각도랑 조명 때문에 못생겨 보인 거고 이게 무보정 사진이고 실물이랑 제일 가까워요. 하지만 딱 봐도 셀카랑 라방 때의 모습은 많이 달랐고 친구의 팔로워 수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가 친구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 되었고요. 이제 사진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는 친구를 보니 속이 가난합니다. 전 진짜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전 그냥 취미로 글을 쓴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자. 여자의 정체는 유명 배우이자 모델인 A씨였습니다. 이젠 방송도 많이 안 하니까 취미생활이나 해볼까? 취미 뭐가 있지? 식물 키우기? 아니야, 내가 키우면 다 죽어.
내 팬들이 볼 수 있게 일기처럼 블로그를 써볼까? 아이를 낳고 방송을 쉬고 있던 A씨. 그녀는 그녀의 팬들이 볼 수 있게 일기 겸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과자 너무 맛있어요. 제 최애 과자인데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대박! 진짜 A 맞아요? 언니가 추천해주면 저도 꼭 먹어봐야겠어요. 눈나, 나 죽어. 헤헤, 다들 좋아해주네. 앞으로도 자주 글 올려야지. 속보입니다. 유명 과자 브랜드의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거짓말. 내가 어제 올린 과자의 공장이잖아.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러나 화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송 중인 장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게 된 A씨. 반가운 얼굴이죠? 새로 오신 고정 패널은 A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부탁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고정 출연이 확정되자 3개월 만에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햄버거 먹는 중 베이컨이 가득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녀가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자 버거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뜨기도 했다. 혹시 데스노트 쓰세요? 어떻게 쓴 글마다 다 이렇게... 양심 있으면 블로그 문 닫아라. 너무해. 내 블로그가 데스노트라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된 이상 절대 못 그만둬. 난 앞으로도 계속 블로그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비행기 모형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 귀여워. 안 좋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무서워.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그냥 블로그 글 하나 가지고 님들 왜 이렇게 오버하심? 그러나 그녀가 글을 올리고 한 달 뒤 비행기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그녀가 올린 항공기 사진과 정확히 같은 기종이었다. 그녀의 저주는 대상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았는데요. 24년 만에 새끼 판다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잘됐다. 귀여운 아기 팬다. 아이들이 곧 잘 시간이에요. 다녀올게요. 다음날 오전 8시 30분 24년 만에 태어난 새끼 판다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궁에 다녀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자 궁에서 1000년 동안 살아왔던 나무가 돌풍에 쓰러지게 되었다. 1000년 동안 살았던 나무가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지다니. 분명히 그 여자의 저주 때문에 쓰러진 거야. 주변 사람들도 점점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잘 부탁드려요. 네. 그 여자 맞지? 데스노트. 왜 다들 날 피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유명한 데스노트 블로거 맞죠? 네? 데스노트요? 몰랐어요? 블로그에 올리면 다 망한다고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 아무튼 블로그에 제 이름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당신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멀쩡한 사람한테 저주라뇨. 당신같이 무례한 사람은 블로그에 올릴 가치도 없어요. 무섭네요. 몇 달 뒤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 배우는 경마 경주 중에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얘들아, 오랜만이야.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은 블로그에서 내려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네가 소름 돋긴 해. 우리도 괜히 저주받으면 어떡해. 솔직히 좀 그렇긴 하잖아. 광고만 찍으면 기업이 휘청거리고. 그때 찍은 라면 광고, 그 라면에서 벌레 나왔다며? 제가 학생 때부터 좀 심하긴 했어. 그녀의 블로그는 매년 올해의 블로그에 선정되며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녀가 경쟁 블로거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늘 응원해요. 블로그 잘 보고 있어요. A씨가 경쟁 블로거에게 응원 댓글을 달자 대피하세요, 대피! 불이야, 불! 그 블로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불이 나 한 줌에 제과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의 저주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딸 대신 학교 등교해볼 거예요. 수업 다 듣고 집까지 돌아오는 게 제 목표예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딸인 척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라이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아싸! 나 진짜 집에 있는다? 거짓말 아니지? 그럼 집에서 쉬고 있어. 엄마 다녀올게.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학교로 등교했어요. 다행히 제가 아줌마인 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딸이 말한 대로 교실로 가서 딸 자리로 가볼 예정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혼자 화장실을 가기까지 했어요. 아줌마, 아직 안 들키셨네요? 저희 급식 먹으러 가요. 그럴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이 없는데? 너희는 이게 맛있니? 그건 아닌데 이번 주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는 편이에요. 평소에 이런 급식을 먹고 있을 줄이야. 심각하네. 저는 딸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왠지 학창시절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봐! 너 뭐 하는 거야? 설마 들켰나? 선생님 저 부르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집어넣어야지. 뭘 찍고 있는 거야? 네. 전 처음에 들킬까봐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그렇게 1교시, 2교시, 점심시간이 지난 6교시가 되었을 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내가 중학생이 아니라 30대 아줌마라는 사실을 모를까? 얼마나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저기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들켰다. 저는 결국 선생님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세요? 학부모님 아니세요? 딸 대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실험을 위해서요. 네, 저는 사회적 실험을 위해 딸 대신 학교에 왔습니다. 미국에선 학교 내 총기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시는지 아시나요? 올해만 해도 29건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향해 총을 겨눈 사건으로 학생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도 저런 사건 터지면 어떡해? 그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날까? 혹시 모르는 일인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저희 딸의 학교는 안전한지 보안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로 변장해 학교로 가게 된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라이브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딸로서 느낀 학교의 보안은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인지 알아차린 선생님은 한 분뿐이었고 그것도 7교시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외부인이 맘먹고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허술한 보안이었죠. 딸 대신 학교에 등교를 해서 학교까지 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했지만 저의 사회적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저의 유튜브 생중계를 본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방송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도였지만 이 실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